자, 안녕하세요. 9월 26일 장 마감 시황입니다. 비중을 이제 맞춰야 되는 구간이죠. 지금 오늘 오전에 콜이 좀 생각보다 항상 지나고 나면 비중대로 해 나가지만 좀 풋을 덜 어저께 판 것 같고 오늘은 콜을 조금 덜 판 것 같고 조금씩 오른 거에 반은 근데 기준이 올라간 거에 대한 반 뭘 기준으로 잡냐죠 뭘로 낮은 거는 뭐 오늘 퍼센트가 있으니까 근데 그때가 이제 오늘 콜을 좀 매도를 한 상태예요. 그리고서는 아까 막 빠졌죠. 그럼 다시 푸시냐? 그렇다고 낮은 가격에 지금 차월무 콜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자, 빠졌지만 풋한타 안 들어갔어요. 당연히 왜냐고요? 빠지는 상황에서 금리가 전혀 안 빠졌어요. 10년물 채권 금리가. 그러면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금리가 여전히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서 채권 가격이 자 올라가지도 않았고 금리도 여전히 이렇게 금리가 오르고 있다 그러면 채권 가격이 안녕하세요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딱 봐도 자 지수가 플러스로 끝났는데 마이너스로 회복하지 못했어요. 얘는 플러스였는데 자 드디어 무슨 구간인지 아시죠? 양풀이 마이너스 구간 양뿌리시네요. 양풀이 콜과 풋이 다 마이너스야. 이 마이너스 구간에서 막 평단을 낮춰준다고요? 아니요. 냅둬 버려야지 돼요. 며칠 동안 거래 안 했을 때도 있습니다. 요 구간이 사실 양풀이 마이너스 구간. 양쪽에 프리미엄이 축소되는 구간이에요. 근데 양프리미엄 축소 구간 이후는 내일까지도 지킬 수 있어요. 그 다음 주 월요일 정도부터는 차월물을 좀 들어가게 되죠. 네. 그래서 자, 네, 지금 원금 회수 플러스 어제는 풋을 좀 매도했고 오늘은 콜을 좀 매도했고 그동안의 콜을 매도했고 그래서 원금 회수 플러스 뭐 좀 이 구간이죠. 근데 지금 수익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원금 회수 플러스 몇 프로죠. 왜냐면 이거를 당월물에 넣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아직은 당월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남아있는 하나도 없지 않는 남아있는 콜이나 풋에 대해서 5나 10에 대해서 원금은 꺼냈어요. 이게 이제 수익금인 거죠. 이거 싹 매도를 한다 그러면 수익은 늘어나겠지만 지금은 원금 회수예요. 원금 1차 회수 1차 회수라는 건 내가 들어간 이번 물량에 대한 회수가 1차가 돼서 플러스 지금 알파가 아주 적던지 겨우 1차 되신 분들도 있고 뭐 저희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이신 분들도 있으세요. 원금 회수가 한 20몇 프로, 30몇 프로 안 되신 분들은 이제 신규 회원분들 들어오시면서 싸구려 풋에 대한 그 마이너스 해지를 아직 못 걸고 근데 차월물이 거래될 때 물론 이 양풀이가 축소됩니다. 양풀이가 지금 축소가 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해서 안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거래가 되면 차월물로 그때 회수가 안 된 요것과 요걸 3을 걸어서 회수를 할 거예요. 물론 여기에 기본 물량을 늘린다. 그러면 이게 자 이때 요거를 더 들어가 주는 게 기본 물량은 밤토리님이 말씀하신 자금을 늘리는 거예요. 해지를 이거 대비 막 넣는 게 아니라 정확히 해지는 걸고 기본 물량을 늘어가야지 됩니다. 그래야지만 움직임이 자 나오겠죠. 그래서 비중을 맞추면서 하셔야 됩니다. 네. 선물 차트 월봉 보면 유독 9월 거래량이 폭증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자 안 그래도 금리요. 금리 네 연극임이 네 근데 연기금은요 이 와중에 거래량 월봉 9월 월봉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선물 차트 9월 거래량 지금 보시면 나오죠. 아직은 날짜가 남아있고,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연기금은 지금, 예, 연기금이 주식을 막 사고 있잖아요. 근데 연기금 지금 바보짓을 했어요. 연기금은 훗날의 두려움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 왜냐면 지금 연기금이 채권에서는요, 마이너스가 그리고 자 유명한 로젠버그조차도 채권 투자를 초장기채도 우리 오늘 같으면요
마이너스 폭이 커야지 돼요. 초장기차가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전환되지는 않았지만, 자, 마이너스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이 여기서 지수가 올라 지수하고는 지금 경기하고는 여러분 만약에 지수가 빠진다고 경기가 하락을 하네? 아니죠. 채권 때문이에요. 채권 때문에. 네. 연기금은 지금 채권에서 마이너스, 그리고 국민연금은 주식에서 마이너스. 자,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도 연기금은 어제 외국인도 자, 채권을 8천억 원을 유통시장에서 샀습니다. 이 얘기는요, 금리가 빠질 걸 대비한 거예요. 금리가 올랐는데 채권 가격이 오를 수는 없어요. 금리가 올랐는데 채권 가격 빠지고, 금리가 낮았어도 채권 가격이 빠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랐다 그러면 채권 가격은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근데 금리가 빠졌는데도 너무 과열일 땐 채권이 가격이 안 들어가요. 가장 중요한 건 금리가 여기서 올라가지고 한번 올라가준 이후에부터 지수가 하락을 하기 시작하고 금리 오르고 채권이 마이너스가 나면 환율까지 뛰면서 폭락이 나오는 거죠. 자, 어제도 안전자산은 그러면 주식시장에 대비해서 채권시장이 더 큽니다. 투자도 채권시장이 크고, 등락은 사실 채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주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게 움직임이 나옵니다. KH님 회수 어느 정도 되셨나요? 자, 이제 감이 오시죠? KH님 어떤 감이? 양풀이 마이너스 이후에 남아있는 물량에 대한 해지를 걸어야 되는 구간이죠. 차월물로. 하지만 차월물 아무 데나 들어가면 안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뿌다만 하라 그러거든요. 콜이 오르던 풋이 오르던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때죠. 자, 지금 조금 수익이 작았어요. 그쵸? 110%면 원금 회수 플러스 10% 하셨네요. 원금 회수 100은 무조건 원금이잖아요. 나머지 얼마가 남아있건 지금 남아있는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거기다가 이제 해지를 걸어야 되겠죠. 자, 근데 채권시장이 제일 중요한 건 금리가 여기서 더 올라가고 시장이 조금 더 올라가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 이후에 금리 오른 다음에 하락을 하면 6대 10, 오, 저희랑 또 거의 5대 10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KH님 비슷하게 저희랑 그렇죠? 잡고 계시고 유료연방에 오래 계셨어요. 이제 충분히 혼자 하실 수 있으세요. 했지만 있으면 겁 안 나시죠? 저 6대 10이 저희는 5대 10 정도거든요. 그러면 4.5대 10도 괜찮고 110%다 그러면 100% 회수예요. 원금 플러스 100% 회수 플러스 알파도 원금 회수의 일부분이 수익은 없어요. 만기 끝날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를 회수하기 위해서 요걸 그대로 팔아도 수익금은 원금은 더 늘어나서 만기까지는 알 수 없지만 요렇게 해지 거셔야 되는 거 알죠? 요렇게 해지 3 요렇게 물론 했지. 근데 이번에는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게 지난번에 이거 그대로 두고 가서 이쪽 게 그대로 수익이 나던지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요. 자, 조금 얘를 팔아 나가십시오. 얘가 움직일 때 얘를 그대로 만기까지 가져가지 마시고, 왜냐면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전환이 확 되면 방향이 바뀌니까 얘는 얘대로 팔아 나가시고 요걸로 매매를 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이렇게 기본 물량을 잡아야 됩니다. 기본 물량을 잡고 가셔야지 돼요. 그래서 등락이 아직 작았지만 2주가 내일부터 2주가 남아있고 여기서 등락이 나오지 않으면 2, 3일 근데 바로 잡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양풀이 마이너스예요. 콜이 다시 지수가 올랐으면 얘가 원래대로 가야 되는데 35원 도둑 맞았잖아요. 양풀이를 빼는 구간인데 이거는 차월물이 움직일 때 롤오버 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콜이던 푸시던 플러스 마이너스가 즉 오르는 쪽이 빠지는 쪽에 비해서 오르는 게 40이면 빠지는 게 30, 20일정정 이게 되면 그때부터 들어가셔야지 돼요. 그래서 자 일단 요거 차트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실 때 지금 흐름으로 한번 천천히 보셔야 됩니다. 비중을 일단 잡지 마시고 요거 100으로 제가 고치기 전 한번 볼게요. 아유 원래대로 돌려야지 나오는데 자 들어가기 귀찮아가지고 자 PC 0000 십열물 월봉도 보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장희선님. 9월이잖아요. 근데 콜이 넘어갔죠. 요게 롤오버된 물량에 대한 거래량이 9월 만기 롤오버된 물량에 대한 지금 거래량으로 좀 보고 있어요. 롤오버된 물량에 대한 9월 만기 369, 12. 얘가 12월 달까지 가질 것 같진 않아요. 좀 청산을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청산을 미리 숏을 치는 거죠. 청산이 아니죠. 숏을 치기 시작하는 거죠. 매도를. 자, 대부분 자, 오늘도 그래서 네. 거래량을 일단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지금 2018년도 대비 거래량 한번 찾아보죠. 늘긴 늘었어요. 선물이. 이거는 자 2018년도 대비 9월달 거래량이 왜 이렇게 늘었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채권. 자, 감 오시죠? 채권. 자, 보여줄게요. 자금 어디서 이 자금이 들어왔을까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자, 요즘 뭐를 걱정하는지 아시죠? 가장 많이 걱정하는 거. 초장기채에 다시 투자가 가능할 거다. 초장기채에 들어가면 지수 밀려요. 지수 밀린데 휘둘린 채권 시장 당국이 쳐버려야 부글부글. 자, 채권 시장. 요즘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뭐 때문에 또 이런지 좀 봐야 되는데 요즘은 뭐 부글부글이건 자 요거 안심 전환대출 루머 채권 시장에 휘둘린 속사죠. 자 요거 자 봐야 되고 그러니까 조심을 좀 해야지 되는데 아시겠지만 채권 시장 없었대요. 아직까지는 패닉은 없었다. 본드 스와프 정성화 조짐. 자, 본드 채권 쪽에서 마이너스가 왜냐면 채권 속에서 자금이 조금 들어갔어요. 채권 자금이 이만큼 크기 때문에. 근데 남아있는 채권이 엄청 많습니다. 자, 이거 루머도 아시겠지만 안심전환 대출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요게 왜 일어나면요. 지난주 월요일날. 자,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장장은 이게 월요일날 말씀드렸죠. 금리가 확 튀었다고. 채권 시장에서. 월요일날 예정금에 이렇게. 근데 이것도 참 애매해요. 이 MBS 몇 번 말씀드렸어요. 발행이 시장 수급에 큰, 자, 이 MBS. 하지만 은행은요, 이 MBS 저당 증권을 바로 수익이 나도 못 팝니다. 이 전환 대출이 만기가 될 때까지 얘들은 이거 못 빼요. 그래서 지금도 무슨 이게 은행이 좋은 건 아니죠. 당연히 은행 입장에서. 그래서 출점 시 받은 글이지만 기본적으로 채권 시장이 더 늘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깔려 있다 보니 루머에 쉽게 흔들리고 있다. 시장 교란을 위해 악의적으로 뿌리는 받은 글은 허위로 유포로 엄중하게 처벌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이 딜러가 누군데요? 한 증권사 딜러 누구? 자, 안심전환대출 MBS가 35조나 채권 시장에 풀리면서 채권 금리가 급등했던 기억이다. 지난주 월요일날. 자, 푼트 텐트럼과 맞물리면서 안심전환대출 출시 이후 국고채 10년물이 한 달여 동안 50bp 넘게 급등을 이거 50bp 넘게 급등했다는 건 채권이 가격이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금리 올라갔잖아요. 금리 올라갔어요. 이거는 뭐 맨날 처벌하고 그렇게 하라고. 근데 중요한 건 이 MBS를 은행 입장에서는요. 이 MBS를 바로 내놓질 못합니다. 내놓지 못하고 대출 만기까지 가져가야지 돼요. 이 채권이. 자, 근데 금리가 올라버리면 이 채권 가격은 MBS 손실 봐요. 그래서 자, 실행에 따른 주택 저당 증권 MBS 발행이 시장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자, 요것도 35조가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금리가 오를까봐. 금리가 오르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채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하면서도. 아니 이거는 무슨 맨날 그냥 자 요거는 이게 그래서가 아니라 최근 금리가 낮아졌으니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치? 지금은 자 다들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이거 무슨 루머가 떴다고. 루머 안 떴어요. 중요한 건 지난주 월요일 날 금리가 급등을 했어요. 지난주 월요일 채권 보여드릴게요. 월요일 날 금리 급등하고 나서 이거 금리 급등 뭐 루머 받은 뭐 저한테 받을 리가 없고 네 그게 MBS 때문에 채권 매도가 그래서 아니 지금 와서는 제가 쭉 보여드렸죠. 채권이 매도가 된다 어쩐다 계속 그런 얘기가 이루어졌잖아요. 채권 매도된다 어쩐다 많았던 거.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 날 금리 아시겠지만 얼마까지 10년 금리도 8%가 뛰어버렸어요. 그 날짜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자금이 선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자 채권 자금이 그만큼 크니까 네 그쵸 채권이 지금 근데 중요한 건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손절을 하냐 마냐 이 와중에 환율이 빠지고 요런 거였는데 자, 저 얘기 자, 이래저래 잡으니까 말을 못하겠다고 제가 장중에서 말씀드렸지만 저 MBS는 보여드릴게요. 뭐 멀리서 찾을 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얘네가 그냥 이대로 보여드릴게요. 얘네가 좀 잘 예전 같지가 않아서 제 걸로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 아유 자 요렇게 요렇게 요거 9월부터 채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안전자산이 선물시장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금이 이만큼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 날짜로 딱 보십시오.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근데 은행 입장 대변할 거 없죠. 월요일이요. 9월 16일 날 9월 17일 이때 한참 아시죠? 저기 대출 요거 요때 이렇게 금리가 올라서 더 많이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채권 금리가 특히 그리고 이렇게 된다는 건 근데 중요한 건요. 5월달 4월달부터 연기금은 팔기 시작했어요. 채권을 뭐 레벨 부담인가 이래서 그리고 최근에 다시 연기금은 샀어요. 근데 워낙 상환할 자금이 적어서 연기금은 현재 연기금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손실이 2조예요. 2조 거꾸로 했어요. 이때 외국인은 노르웨이 펀드도 나가긴다. 노르웨이 국부도 채권에서 나갈래다 다시 들어왔다가 최근에 수익 내고 나갔고요. 연기금은 거꾸로 꼭 왜 잘못한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자 연기금은 채권 순투자 마이너스요. 얘네. 근데 마이너스 나기 전에 어땠냐면요. 이거 올 6월달 강연이에요. 왜 파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연기금은 채권시장 5월 21일도 어둡게 보고 외국인과 연기금 반대로 자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요. 세 달 순 마이너스 갚아줄 돈은 많고 우리가 수익 내야 된 건 손실 보고 이렇게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는 외평제는 막 환율 오를 걸 대비해서 외평제는 하지만 외평제 발행은 미국 금리가 2.1일 때 55bp를 더해서 2.67 이거는요 싸게 1억 풀면서 걔네는 8천만 원만 우리 줘도 되게 근데 그게 1.4까지 들어주고 지금 1.7이니까 그렇게 보면 1억 풀었는데 달러는 8천만 원밖에 못 받고 줘야 되는 거 1억 3천 4천으로 늘어나 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보이는 걸로는 지금 상황은. 자 그렇지만 남아있는 채권 투자가 워낙 큽니다. 주식이 떨어졌다고 사실 뭐 경기가 말도 안 돼요. 채권 금리가 요동을 치게 되면 경기는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채권이 더 중요해요. 채권이. 자, 요렇게 지금 우리도 해외 투자 수익 났죠. 미국이랑 금리 빠졌으니까 이렇게 불안 완화되고 외국인 매도 오늘 유이고 이렇게 진행되는데 아니 무슨 쪽지가 돌던 쪽지 받아본 일 없어요. 그럼 뭐 쪽지 국채 수익률 채권쟁이들 초장기채로 우리도 30년물로 오기 시작해야 되는데 자 채권 투자 쪽으로 그러면 자금은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일드 커브 정상화 관측 일드 커브 자 정상화 관측 다시 금리가 올라가니까 왜냐면 금리가 빠지면 30년물 채권 20년물 채권 예를 들면 단기 채권이 같은 뭐 1년물 채권 이렇게 있죠. 이렇게 금리가 이렇게 높아야지 돼요. 이게 이렇게 되다가 역전이 됐어요. 미국도 10년물과 2년물이 있다. 그러면 이게 역전이 돼서 이렇게 된 건데 금리가 빠지니까 다시 금리가 최근에 오르니까 다시 이게 정상화가 우리도 이렇게 돼가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다시 채권 쪽이 올라가게 되면 10년물이 다시 점차 역전이 다가오는 거죠. 금리가 빠지게 되면 그래서 미국 수익률로 보여드리면 자, 더 좁아졌어요. 다시 역전 시기가 다가오는데 원래 제대로 갔다가 이렇게 이 2년물 완전히 1.4 1점 역전 됐다가 다시 1.9 거의 2.0 가까이 올라갔다가 다시 빠지니까 이렇게 역전이 됐어요. 네. 지금 연기금이 계속 깡통. 근데 이러면 연기금을 단속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뻔해요. 자, 무슨 채권 누구요? 다른 한 딜러 누구? 이름을 대라고. 어느 딜러가 얘기했냐고요. 어느 딜러가. 그러니까 이게 요즘 자, 보수는 제가 절대 단 한 번도 보수한 일이 없는데 이건 조금 짜증이 나요. 자, 오늘 채권 일단 유튜브에 안 올리게요. 안 그래도 잘렸는데 200강의가 없어졌는데 근데 이거는 조금 화가 나요. 어차피 저희는 쫄쫄하게 매매를 하니까 그래서 지금 비중으로는 자 이런 거 다 빼고 지금 비중으로는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 이제 비중을 맞추신다 그러면 자 지난번에 지수가 하락할 때는 6대 10이다 그러면 KH님이 요거 그대로 갖고 요거 그대로 다음 달 매매할 거 요렇게 들어가서 8월 만기 때는 자 500% 정도 나신 거죠. 근데 지금은 안 됩니다. 자, 줄여가야지 돼요. 줄여가고 등락일 때 줄여가지만 얘 마이너스는 들어간 자금은 그대로 해지를 걸으세요. 요건 안전하게. 단지 높은 가격으로 등락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등락이 나오지 않을 때 양풀이가 까여도 하지만 그 등락이 만긴 날도 나오지 않으면 양꽝이라는 게 이번엔 있을 수가 없어요. 양꽝은 그날 하루에 목을 매며 그날 하루에 매달리면 너무 끔찍해서. 근데 우리는 그러면 그 다음날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등락이 더 크니까. 그래서 그 대신 이번에는 좀 줄여 가십시오. 채권이 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면 이거 그대로 예를 들어서 풋이 그때는 올라가니까 그대로 풋을 가지고 갔잖아요. 50% 남기셨다 그랬거든요. 아니요. 이번에는 홀이든 풋이든 수익이 나면 줄여갑니다. 단지 풋을 그럼 못 줄이는 대신 이 풋을 마이너스로 들어간 거까지 홀로 잡고 3을 잡고 자 그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등락이 나오면 지수가 폭락을 하면 얘가 수익이 나는 거예요. 단지 잠깐 떨어질 걸 대비해서 요거를 갖고 있고 그리고 지수가 오르면 이게 수익이 나는 거예요. 등락이 나지 않으면 높은 금액으로 잡고 있으니 한 250원 거의 300원 가까이 들어가겠죠. 어떡하겠어요. 갈아타기를 안 해도 등락이 나오지 않으면 얘가 양쪽 풀이가 촉소되지만 갈아타지 않을 정도의 금액을 갖고 있으면 조금만 등락 이후에 6월 27일도 0.92% 지수 오르니까 130% 갔잖아요. 적어도 많이 들어간 만큼 수익을 내니까 해지를 잡고 갈 거예요. 지금 연기금 이제는 무슨 단소이고 뭐 이거 한두 번이니까 누군가는 자 걸리겠지만 이렇게 이루어지지만 설마 무슨 자 비중이 자 요렇게 잡고 오늘 국제 선물 매수를 줄였어요. 외국인들이 오늘 근데 이거
백날 이렇게 돼봤자 국제선물 안전자산이요. 매수를 포지션이 외국인이 향후 매매 방향의 채권 시장에 관심을 보여주는 게, 그쵸? 이거에 의해서 우리 오늘 봤잖아요. 10년물도 순매도를 했대요. 그리고 3년물도. 근데 종가에 어떻게 형성할지 몰라요. 아직 6시 넘어서까지도 채권이 거래되고 지금은 많은 물량으로 채권. 자, 대놓고 금리를 낮췄던 국민주택 장외에서 많이 안 뜨는 거 아시죠? 자, 국민주택 일종 1%까지 낮췄어요. 근데 대놓고 얘도 조금 오르고 있고 19-2 30년물이 이 정도 마이너스다 그러면 센 거 아니에요. 자, 센 건 아니에요. 그리고 19-4 자, 장외에서는 원래 등락이니까 센 건 아닙니다. 이 정도는. 자, 마이너스 폭이 아주 센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캐피탈이던 돈 꺼주는 데까지도 채권이 자 플러스가 나지는 않았어요. 채권 쪽에 자 봐야 되겠어요. 보험이나 이런 쪽에 끝나 봐야지 알아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될지. 그래서 하지만 채권 쪽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자 오늘 지수 막 빠질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 코를 팔고 풋을 뭐 그러다 거꾸로 매매하는 거니까. 그래서 비중대로 좀 지켜보신다 그러면 이대로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냥 내일 양풀이가 축소. 그리고 오늘 환율이 지금 보합에 끝났는데요. 환율이 아시겠지만 내고 물량이 나올 시기예요. 말일이잖아요. 특히 분기말 3, 6, 9, 12 내고 물량 수출해서 받아놓은 달러에 대한 내고 물량이 나오는 시기예요. 근데 상단도 제한이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하단도 제한이에요. 지금은 오히려 이게 뭔 말 상단 제한이란 말을 해서는 안 되죠. 말일이 가까우고 분기 말이에요. 자, 수출해서 달러를 받으면 월급도 줘야 되고 분기 실적도 내야 되고 이래저래 돈이 들어가니까 현금으로 전환을 해야 돼서 원화가 필요해서 원화 강세해야지 돼요. 이때쯤에서 수출 수입 결제상들이 자 결제를 내버립니다. 그러면 더 떨어져야 되는데 덜 떨어졌어요. 상단 제한이란 말보다는 이 와중에도 하단 제한이라고 말을 해야지 돼요. 내고 물량의 영향을 받아 상단 더 빠졌어야지 되는 건데 자, 지금이 근데 탄핵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갖고 덜 지금 당연히 수출 수입업체들은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렇지 않고 1090원 정도일 때는 그때 1100원을 투냐마냐 했을 때 말일날 수입 결제상들이 수입을 딱 내니까 1060원대까지 30원이 툭 떨어졌어요. 수출 내고 물량도 꾸준히 나오면서 상단이 제한인데 아니죠. 만기인데 상단 제한이 아니라 하단 제한이에요. 더 빠졌어야지 되는데 자 근데 여기에 달러 강세 분위기 속에서 위험자산 선언 점차 회복이래요. 이거 위험자산에 뭐 있을까요? 금 있죠. 거기에 또 뭐가 있을까요? 채권이 있어요. 근데 채권은 회복은 된다기보다는 아직 뭐 그렇게까지 회복이 됐다라고 오늘 채권 가격이 오늘 장중에 지수 폭락할 때도 금리가 마이너스대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러니 채권 가격이 올라올 수가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멀었고 뭐 이대로 풋이 나온다 그러면 나오는 거고 올라간다 그러면 있는 코를 팔아 나가야 됩니다. 굳이 밀린다고 풋을 지금 들어갈 시기는 아니에요. 풋은 줄 세우기가 되면 들어가야지 돼요. 즉 적어도 이번에는 풋 줄 세우기가 안 되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즉 이렇게 풋이 있죠. 자 진짜 풋이다 했을 때는 100원짜리 풋 자, 그냥 이렇게 말할게요. 200원짜리 풋, 300원짜리 풋이죠. 싼 게 더 많이. 얘가 50% 오르면 얘가 막 그냥 자, 과정을 할게요. 150%, 100. 싼 게 더 많이. 호가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이래야지만 진짜 하방이로 지수가 빠지는 거예요. 요거 주세요.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그리고 진짜 하락은 내 호가가 적어도 여기서 여기까지 100%가 차이가 나던 얘가 한 30% 오르면 얘가 130% 아니면 새 호가가 2배가 차이가 난다 그러면 진짜 하락이에요. 즉 얘가 60인데 얘가 120이다 이 정도만 놔도 더
근데 그렇지가 지금 않았어요. 오늘 아까도 떨어지면서. 그래서 지수 밀릴 때, 자, 그냥 쳐다보고 가만히 있, 있었죠? 자, 아니라고 괜찮다고. 결국은, 자, 어저께 대비. 어저께 대비. 그냥 요거예요, 요거. 뭐, 별거 없었습니다. 그냥 별 흐름이 없이 어저께 대비 이렇게 끝나버린 거예요, 지금. 별 흐름이 없이. 뭐 요거에 대한 별 흐름이. 결국은 이거를 다 회복하고 가버리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틱스로 봐도. 자, 분봉으로, 30분봉으로 볼게요. 그냥 이렇게 움직임이 좀 지수도 올라버리고. 그러니까 어저께 빠진 거 대비로는 올라가 버리고. 근데 이거를 회복할 수 있냐? 지금 양풀이 많이 났어요. 어제 좀 약간의 아쉬움은 남죠. 어제 풋을 더 팔 걸. 오늘 콜을 더 팔 걸. 근데 자, 그거보다는 남아있는 물량에 대한 해지를 차월물로 당장 거시면 안 됩니다. 당장 해지 걸면 안 되고 등락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차월물 건데 이번에는 혹시 모르니까 양풀이를 계속 축소할 수 있으니까 등락시마다 당월물을 빼고 그 대신 차월물을 당월물 30% 이상 갖고 있지 마세요. 그 대신 예를 들면 뭐 세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요렇게 걸고 요렇게 3을 걸 텐데 콜이고 이게 푸시면 해지를 하지만 여기에 대한 기본 물량을 요렇게 잡으신다 그러면 얘 빼나가셔야지 돼요. 얘 줄여가셔야 됩니다. 오르는 쪽에선. 그러면 안전하게 투자가 되실 거예요. ELW는요 중간에 등락이면서 회수하고 나서 그리고 양풀이 축소 이후에 차올물이 거래가 되는데 아직 차올물 거래 안 들어갔어요. LKH님 아직 안 들어가셨죠? 양풀이 축소가 되는 거 보니까 양풀이 축소가 되면 어떡할까요? 시장에 공급을 하기 시작하죠. 둘 다 빠지니까. 내일 정도까지 빠지면 주말에 좀 짜증은 날 수 있어요. 찝찝하게. 그러면 양풀이 축소가 돼서 가지고 있는 요거는 원금 회수가 됐다 그러면 수익금이잖아요. 하지만 이것도 2차 원금 회수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차월물을 들어간다 그러면 자, 등락이 충분히 얘는 회복이 될지 어떨지 근데 2주 남았어요. 급격히 무너질 수도 있어요. 2주 남았지만 하지만 등락이 나오기 시작하면 얘는 등락이 세게 나오니까 적어도 2주 동안에 등락이 한번 얘는 양풀이 축소가 될지언정 요거는 등락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해지를 걸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수익으로 전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뭐 이래저래 자, 이래저래 왠지 모르게 채권 얘기를 하면서 항상 불안해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좀 이상하게 채권 얘기를 하면서 자꾸 불안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매매를 하시면서도 너무 한쪽으로 ELW만 하겠어요. 지금 채권을 보니 지금은 일단 지수가 이러니까 그냥 지수만 보고 자금 흐름이 이렇기 때문에 양풀이 축소가 될지언정 뭐 외평채가 많이 발행이 되던 뭐 어찌되든 좀 비중대로 좀 잡아가십시오. 지금 채권 흐름을 보여드리면 크지는 않아요. 네. 무서워요. 전 두렵다는. 자, 이렇게 채권 쪽으로 조금 옮겨가요. 하지만 풋을 지금 막 잡을 시간이 차월물이 거래될 때까지 우리 8일 정도도 거래 안 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 회수해 나가십시오. 차월물로 해지는 걸 수 있으니까 걱정되고 왠지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죠. 자, 경기가 안 되는 뭘로 엮일까 하는 것도 좀 걱정이 되고 뭐 그럴 수는 없겠지만 자 그럴 수 내가 좀 주변에 친척이든 뭐 가족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자, 잘 될 거예요. 그래도 자 이렇게
해서 비중을 맞추시고, 자, 보세요. 안전하게. 자, 해지는 계속 물어보시고, 지금 제가 조금씩 다 적어 놨는데, 여러분, 해지 비중은 맞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안전하게 투자하시고, 단지, 여러분이 15를 갖고 시작을 한다, 그러면, 최대폭 5대 5로 해야지, 그러면 여러분 모자라요. 자금 5를 최대폭으로 하셔야지 돼요. 2대 2만 갖고 나머지 이때 등락이 안 나와요. 안 나와. 예, 정말 늘어나면 4 아니 6 6 이거 다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자금이 이렇게 들어있으면 여유 있게 5에서 8 이상 갖고 있다고 생각하셔야지. 작은 금액으로 하셔야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두려운 시기. 근데 이걸 보여주는 건 채권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뭐 IMF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때하고는 상황이 틀려요. 그때하고는 분명히 틀리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틀리냐면요. 그때하고 왜 틀린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약간 불안한데 그때하고 왜 틀린지. IMF 때까지 나오지는 않을 텐데. 안 나오네. 기다리면 조금 더 나오는데. 제 걸로 볼래다. 자, 리먼 때 볼게요. 리먼 때. 이게 틀리다는 거예요. 이게 틀리다는 거 지금. 보이시죠? 더 빠졌었어요. 여기까지. 이만큼. 뭐가 틀렸냐고요? 채권 가격이. 그러니까 채권을 조금 전에보다 조금 덜 풀었다는 의미가 없어요. 많이 완전히 조금 풀었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상환이 특히 이때 올랐었잖아요. 싼 가격에 잡은 애들에 대한 이만큼을. 이때는 괜찮아요. 그나마 차라리 팔고 나가니까. 근데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때 북한이 막 들쑤실 텐데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갚아야 되는 금액이 들어가 났습니다. 그리고 외평 때도 막 발행이 이때 작년 9월에도 했고 하니까 그 외평 때도 근데 오히려 미국은 금리가 빠졌으니까 또다시 더 오른 다음에 빠졌으니까 우리는 이게 문제는 작년에 금리를 올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계부채 얘기하니까 그 누구도 거기다 가계부채 뭐고 올려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큰일 나죠.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부담은. 자, 맨날 단속하고 뭐 하고 어쩌고 저쩌고 잡아들이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지금은 저 보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약간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일단 비중은 저녁에는 오늘 못 맞출 거고 내일 아침에 또 한번 살짝 보고 비중을 맞추겠습니다. ELW는 현금 있으면 해지 걸 수 있어요. 그리고 금리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금리가 올라가면 최고의 변동성. 왜 최고의 변동성 장세냐고요? 이렇게 ELW는요 빚을 풀어요. 금리 올라가면 얘네 변동성으로 이자가 늘어납니다. 등락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안전하게 매매하십시오.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이혁 통장님도 가로 항상 넣어 주셔야 되는데 제가 그걸 숫자를 가장 작게 해서 해지를 걸겠습니다. 현금 있으시다니까 수고하셨습니다.